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G2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기는커녕 화폐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이 위안화 약세가 계속 번지면서 중국에서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신흥국에게 분명한 악재라는 점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화 약세를 비판하며 달러 약세를 주창하고 나섰는데 이 역시 더블 악재로 작용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지금 현재 이 신흥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글로벌 슈퍼스탁은 관련해서 전략적인 투자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주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블랙 먼데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현재 10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0.18% 빠지면서 2265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만 나홀로 515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어제는 4%대 하락을 이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하락폭이 컸습니다. 현재는 0.59% 오르면서 761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487억 원 정도 매수 중이고요. 개인이 414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점과 이 수급이 꼬였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07% 소폭 오르면서 7,435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 조금 오르고 있는데요. 0.09% 오르면서 2,814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재 0.04% 소폭 내리면서 94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지수입니다. 골드 지수 현재 0.23% 내리면서 1,222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이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이 원유 공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심화가 되면서 현재 원유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유가를 하락시켰습니다. 현재는 0.25% 내리면서 67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 어제는 1%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859선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상승세를 키워갔고 금융주와 부동산주, 산업재 등이 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항생지수 역시 상승했는데요. 0.11% 오르면서 28,25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875만 6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이다와 아인스타늄이 1%대 강세입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네, 현재 별로 흐름이 크지 않은 부분인데요. 리플은 0.2%대 강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량 순위에 새로운 코인들이 3개나 올라왔습니다. 에드코인, 베이직 에테션 코인, 그리고 에드엑스라는 코인인데요. 이 세 가지 코인은 본래 비트 거래에서만 가능했지만 현재 업비트에 새롭게 상장하며 원화 거래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 코인은 모두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시세 모두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2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현재 국제 유가가 원유 수급 부담 완화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슈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문우신이 트럼프가 연준 독립성을 중시한다고 발언을 하면서 달러 강세를 유발시켰습니다. 네,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Crude oil futures drop below $68 amid strength in the dollar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크루드 오일 선물 가격이 $68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룸버그에서는요.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5% 하락한 $67.89에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경고를 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이렇게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란 로하니 대통령에게 절대 미국을 위협하지 마라. 당신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슈 분석 함께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문우신 says President Trump fully supports Fed independence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문우신이 말하길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블룸버그에서는요.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을 중시한다는 문우신의 재무장관의 발언이 달러 강세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기사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우신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직접 대통령과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는 연준을 압박시킬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요즘 우리는 어떤 선물에 또 접근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이슈 분석 함께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저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유가는 최근에 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속적인 유가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요번 7월 달에는 제가 유가 향방에 대해서는 거의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좀 대의 관점에서 많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국제유가의 경우에 두 가지로 일단 방향성의 결정이 많이 됩니다. 먼저 원유 수급, 그 다음 지정학적인 문제로 일단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미국과 이란이 약간 거친 말폭탄으로 이어지면서 충분히 유가 상승을 이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산유국들의 일단 원유 생산 증가세로 일단은 수급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방향성 자체를 잡는 것이 아닌 추가적으로 반대편에 이제 다른 이슈로 인해서 일단 방향성 자체가 하루에 더 등락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고 대응하기보다는 일단은 제한된 움직임 안에서 약 66불에서 70달러 안에서의 계속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좀 대의 관점에서 보는 게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중요시 여길 것은 무엇이냐? 전반적으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일단 11월까지 일단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일단 제재를 가한다고는 하지만요. 지금 일단 산유국들의 일단 이런 완화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만약에 일단은 공급 자체가 차질이 생겨버리면 일단은 상승세로 일단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대의 관점에서도 보지만은 최대한 아래쪽 65달러나 66달러에서는 좀 매수 방향 잡아주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대의 관점에서 일단 대응을 하실 때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100에서 120 그리고 두 번째로 160에서 약 180틱의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대의 관점에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실 때 현재 그 진폭 안에서의 좀 움직임이 통계적으로 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가는 혼조 국면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 데이 트레이딩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셨고 이 틱의 움직임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엔화도 좀 반등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 종목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에 대응하는 게 유리할까요?
먼저 달러의 움직임으로 거래하기 좋은 종목은 일단 대표적으로 통화에서는 유로 FX고요. 그리고 금속에서 골드가 일단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좋은 종목을 이렇게 제가 대표적인 상품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가의 경우,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도 일단 달러의 영향을 받는 등 거의 전 종목이 달러로 거래가 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유로 FX와 골드가 일단 좋습니다. 자, 현재 지금 유로 FX와 골드 같은 경우 달러 강세가 보이면서 좀 하락세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골드 경우 제일 첫 번째로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리고 통화의 경우에는 달러 대 유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유로하고 요즘 골드하고 달러로 같이 영향을 미칠 때는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해외 선물을 거래하면서 달러의 영향으로 일단 유로 FX와 골드를 거래하신다는 분들은 일단 달러 인덱스하고 참고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로 인해서 움직임을 볼 때는 유가, 그리고 통화, 그리고 골드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같은 방향성으로 일단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포지션 진입이라든지 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줄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단 계속 이제 투자 격언이나 명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10월 장세에서는 시장을 떠나라는 문장입니다. 시장을 떠나라. 정말 떠나도 네. 괜찮은 걸까요? 네, 일단 확실하게 거래를 내가 확실하게 투자 타임을 못 잡을 때는요, 떠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나 또는 등락 자체를 크게 보인 이후에는 일단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제 투자 타이밍을 좀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약간 움직임 타이밍이 안 보인다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이제 투자를 하시지 않고 약간 시장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일단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다시 한번 확보하고자 끝까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안 나오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 기술적으로 일단 차트를 보고 투자 타이밍을 찾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딱 차트를 봤을 때도 만약에 진입자리나 타이밍이 좀 안 나온다 했으면 확실하게 오늘 꼭 거래 안 하더라도 내일과 그리고 또 다음 주와 이렇게 계속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좀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즉 좀 길게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엔 좀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셨고 또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로 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일 유로 FX의 경우에 좀 강한 하락세를 보는데요. 유로화는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가 일단 마이너스로 발표된 듯 여전히 심리지표 둔화율파로 달러 대비해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일 일단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같이 붙어 있거나 또는 고가랑 시가 같이 붙어 있으면 강한 지지나 저항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붙어 있었던 만큼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지면 좀 강한 하락세를 나타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시가 저가 무너지는 강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가를 안착하지 못하고 일단 달러 강세 등도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1.173라인까지 일단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제도 충분히 계속 매도 장세를 일단은 보았었고요.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 전일 저가이자 그리고 금일 시가 그리고 전일 저가이자 당일 저가 부분에서 일단 강한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가 라인 자체가 갱신이 된다 했을 때는 전일 시가 라인이었던 1.17745라인까지 일단 위쪽으로 열어둘 수 있으며, 다만 금일 시가인 1.17370 라인과 그리고 전일 저가였었던 1.17310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충분히 1.169 라인까지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더 나올 때는 충분히 1.169 라인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가랑 저가 라인 자체가 지지를 받았을 경우 전일 시가 라인까지, 다만 오늘 당일 시가하고 전일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1.169 라인까지 열어두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5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방향성을 쉽게 못 잡는 지금 5분봉 차트입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계단형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일단 좀 사실의 반등은 좀 나와줘야 되지만은 약간 방향을 못 잡으면서 고점도 쉽게 갱신 못하고 저점도 쉽게 무너지지 못하면서 현재 지금 67라인대에서 위아래로 등락 자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루하니 대통령에게 절대로 미국을 위협하지 말라는 듯 이런 식으로 서로 트위터를 통해서 일단은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세로 조금 이어질 수 있겠으나 지금 계속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오펙
네, 오펙에서는 계속 이러한 이제 유가의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늘려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유가의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아시아장에서는 아직까지 큰 하락세나 또는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일단 옆으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67.90 라인, 68 라인대를 안착한다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68.20 라인과 그리고 전일 고가였던 69달러대까지도 한번 열어둘 수 있으나 67.57 라인이죠. 네, 금일 당일 저가 라인 자체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했을 때는 66.60 라인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은 당일 시가인 67.80 라인 자체가 갱신 못한다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전일 저가, 당일 저가였던 67.56 라인 자체가 무너지는지 확인하시면서 66.50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100대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잘 나타나는데요. 지금 달러 강세 여파로 일단 조금 최근 상승세로 돌아서 골드의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눌림 자체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1223 라인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지 라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라인 자체가 지금 아시아장에서 일단 살짝 무너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 라인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무너진다 했을 때는 1215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이 달러 강세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1215 라인까지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 그러면은 당연히 고가로부터 약 100틱 정도인데요. 골드의 경우에는 현재 평균적으로 진폭 자체가 약간 작아지면서 약 100에서 120, 오일하고 진폭 자체가 비슷한 부분들 보이는데 금일 시가고 고가 라인 자체나 또는 당일 저가 라인에서 변곡 자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일단은 매도 대응으로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매수 대응은 1224라인과 1225라인대가 돌파가 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일단은 전일 저가 라인 부분이 1215라인대에서 강하게 지지받았을 때 추세를 전환했을 때 그때 매수 대응 외에는 매도적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보자면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최근 일단 전일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강하게 보여왔었는데요. 지금 금일 아시아 시장에서 일단은 시가고 저가 라인 자체는 일단 붙어 있죠. 그렇다면 이 라인 자체는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단은 상승 시에는 일단 7,442.50 라인 자체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세를 보인다 해서 약 100틱 이상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만요. 충분히 지금 이 라인 때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시가 저가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매수적 관점으로 다만 시가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면 다시 한번 눌림이 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나스닥의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장 열리기 전까지는 위아래로 변동성을 크게 보일 수 있는 만큼 항상 미국장 개장 이후부터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상당히 유용한 전략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전일장의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서 시가와 저가를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에서 가짜 백신 스캔들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진한 중국 증시가 이번 스캔들로 또 한 번 휘청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올해 2분기 중 투자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중국 종목 바로 구이저우 마오타이가 선정됐습니다. 중국에서 구이저우 마오타이가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차이나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형철 팀장님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얼굴을 보여주시네요. 자, 첫 번째 이슈 분석하기 이전에 전일장 중국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일장 같은 경우에 그 전전일의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가 한 1%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선전 성분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0.68%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지수 역시 0.71%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일단은 전전일의 상승세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그 실적 공개 시즌 마찬가지로 이제 뭐 중국 시장도 실적 공개 시즌으로 이제 다가오면서 상당수 기업이 실적에 이제 청신호가 뭐 켜졌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우려를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간에 이제 낙폭이 컸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저가 매수세가 한 이틀 정도 들어왔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마 오늘일 텐데요. 오늘까지 이제 선거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면 흔히 주식시장에서 적산병, 흑산병, 추세 전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바닥권에서 일단은 한 3거래일 정도 상승을 하면, 이제 저점을 잡은 투자자들이라면 아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어제, 그제 못 사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오늘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을 매수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그 가짜 백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제 국내 시장도 코스닥 쪽에서 이제 네이처셀이라는 기업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시장 조정과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가짜 백신 관련해 가지고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시총이 한 22조 증발했다라는 그런 기사고요. 이 이제 창성바이오가 이제 인체용 광견병 백신, 이게 이제 중국에서 가짜 백신으로 적발이 되면서 사회적인 공포 그리고 주식시장의 제약바이오의 투심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러한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성바이오는 좀 어떤 기업이고 어떤 의약품들을 만들고 있나요? 일단 창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992년에 이제 설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5년도에 우회 상장 방식으로 선전거래소에 이제 들어간 그런 기업입니다. 가짜 백신이 터지기만 전까지만 하더라도 창성바이오는 이제 상당히 수익 잘 나가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 광견병 백신 시장에서 창성바이오 점유율이 한 23%로 랴오딩 청당, 그러니까 33.94%에 이은 2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5년도까지만 해도 창성바이오 시장 점유율이 한 4% 정도 못 미쳤는데, 이게 이제 한 2년 만에 6배 가까이 뛴 거니까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급격한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올해 이제 순이익이 한 10억 원 정도로 내다봤었습니다. 근데 광견병 백신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조정이 좀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좀 투심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꽤나 좀 역사도 있는 것 같고 뭐 실적도 평도 좀 강한 기업인 것 같은데 이런 기업에서 지금 가짜 백신들이 터졌다라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 제약주 전반에 좀 투심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제약주 쪽에 이제 그 투심이 그러니까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제약주 쪽에 대한 움직임이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 뭐 증권정보 매체 룽후방 이쪽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16일부터 이제 나온 이슈였는데 16일부터 27일 거래만 5개 기관에서 한 2,200만 위안어치의 주식이 이제 좀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공모 펀드 중에서 이제 창성 바이오를 많이 들고 있는 펀드들이 당연히 있겠죠. 뭐 제약 바이오 펀드 국내에서도 이제 뭐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펀드나 운용이 이제 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똑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푸거 펀드 같은 경우에 비중 상위 10대 종목에서 창성바이오가 이제 뭐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1분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푸거 펀드가 이제 그 창성바이오 주식을 모두 한 4.3% 정도로 전체 상위 10대 종목에서 5위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단 기간 16일에서 27일,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만에 이제 뭐 쏟아내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퍼거 펀드 말고도 뭐 여타 이제 그 메이저들이 뭐 시장에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주 쪽에 대한 투심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업종 자체가 올해 들어서 이제 13일까지 한 주가가 8%, 그러니까 업종 자체의 주가가 한 8% 정도 상승했었는데,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반납을 하고 좀 부진한 움직임이 당분간은 조금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생명을 대상으로 좀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부분이 좀 속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같이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설명부터 좀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마오타이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제 소개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소비주 쪽에 대한 중국 시장도 좀 기대가 다시 이제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들어서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양호하고 이제 그 전망이 밝은 쪽에 이제 쏠림 현상이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요타 이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그리고 앞서도 이제 그 창성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관 매니저들 펀드 이슈들을 좀 다뤄드렸는데, 이 그 마오타이를 닿는 이제 그 펀드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마오타이에 관련해서 저희 지난주부터 같이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2분기에 이 중국 기관에서도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중국 기관에서 이 종목을 상당 부분 많이 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흔히 말해서 이제 주식형 펀드가 가장 사랑한 종목이 이 마오타이다라고 이제 데이터로 좀 나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중국 평안범을 제치고 무려 6년 만에 이제 왕좌를 차지한 건데요. 2분기 주식형 펀드가 가장 많이 담은 게 이제 마오타이입니다. 그래서 2011년 원래는 지난 2011년 2분기부터 2012년 말까지 7분기 연속 펀드사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으로 마오타이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이 반부패 사정 바람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부패라는 거, 부패라는 것 자체가 이제 로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로비를 하면은 당연히 돈이나 아니면 선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마오타이가 명주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쪽 술을 좀 좋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다 보니까, 이 이제 로비나 아니면 접대를 할 때 이 마오타이주를 선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부패 이슈로 인해 가지고 선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심도 좀 부진했었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부진했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를 늘리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이 좀 감소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제 그 이후에 인기주에서도 좀 밀려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 동안에 앞서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기관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도 이제 마오타이 관련해가지고 비관계가 비수익이 나는 그런 이제 계열사들을 상당 부분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기관 투자자들의 입맛에 좀 맞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충분히 좀 길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저희 마이타오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실 건가요? 마오타이주는 사실 그전 시간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오타이주 관련된 그런 부분들보다는, 예전에 이제 국내 기업에서 이슈가 됐었던 그런 이제 비슷한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하이란홈이라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게 이제 중국 대표 패션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이제 중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저도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좀 보는데,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필라코리아나 아니면 FNF 이런 기업들, 필라코리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보니까 한 6%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하이란홈 같은 경우는 중국 대표 패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텐센트 지분 투자로 이제 오토 서비스 사업까지 이제 고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매수가는 11.500 위안, 목표가는 13.000 위안, 손절가는 14.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국 내 패션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이란홈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올해 2분기 비트코인 선물의 일일 평균 거래량이 93%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얼어붙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새로운 훈풍이 불어오는 걸까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영국의 해양 도시 리버풀이 기후 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접목시키게 될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주 멘토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쁜 얼굴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진으로 일단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일단 세계 최대 상품거래소 시카고 상품거래소인 CME가 제공하는 비트코인 선물의 2분기 일일 평균 거래량이 전기 대비 93% 급증했다고 21일 현지 시간 CCN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이제 1분기에 1,854건에서 2분기에 3,577건으로 미결제 거래 잔고는 1분기에 1,523건에서 2분기 2,405건으로 58%나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선물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이제 기준 가격 그리고 현물가 지표로 각각 CF 비트코인 기준 가격과 CF 비트코인 실시간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카고 이 상품 거래소가 일단 해외 선물 거래도 지금 열렸잖아요. 어떻게 지금 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비트 스탬프라든지 GDAX라든지 이비트, 크라켄 등 여러 거래소의 가격 정보를 종합을 해서요. 2016년 11월부터 지표를 생성해 왔는데요. 거래 전문화를 위해서 각 지표는 독립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 가격이 이제 특정 기간 발생한 여러 거래를 종합 분석해서 달러로 일일 비트코인 기준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산출로 이제 현물 시장의 투명성이라든지 실시간 재현을 최대화하고 있는데,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작년 12월이었죠.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경쟁사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있어요. CBOE가 이제 선물 거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바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선물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비트코인 기준 가격이 그때 당시 이제 17일 날 6,717.69달러에서 현재 7,471.50달러까지 올랐고요. 또 비트코인 실시간 지수는 현재 또 7,531.10달러로 지금은 좀 바뀌고 있겠죠.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요. 21일 기준에서 이더도 이제 달러 대비 이더리움의 기준 가격을 보면은 467.08달러였는데요. 그 당시에도 실시간 지수는 462.41달러. 이렇게 지난 5월부터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선물 지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선물 상품 출시 가능성을 이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규모는 4월 말 사실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를 합하면 그 금액이 6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를 또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이제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출시한 레저X가 있는데, 이 레저X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비해서 적은 거래량이지만 지난 분기 대비 3천만 달러 이상의 규모가 증가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이제 운영에 있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 거래소의 가격을 정리를 해서 종합을 해서 이제 지표를 이제 2016년 11월부터 이제 생성해 왔고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핵심은 그거고요. 이렇게 또 운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선물 시장이 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면 좋은 걸까요? 네,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제 관련 상품 시장도 이제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앞서서 관심을 표했던 이 대형 금융기관들도 시장 참여의 속도를 높이게 될지 이제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유럽 선물거래소 유렉스와 또 예탁결제기관 클리어스트림,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를 소유하고 있는 도이체 베르제 이런 이제 기관들, 이런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 상품과 또 암호화폐 파생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시카고 상품거래소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청산 거래를 지원해온 골드만삭스도 은행 최초로 디지털 자산 거래 전문가 저스틴 슈미트를 영입하고 비트코인 상품 거래를 준비 중이라고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어떤 상품들이 나올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일단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두 번째 이슈는 준비를 했는데요. 영국의 해양도시 리버풀이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기후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리버풀 시의회에 따르면요, 이제 시의회가 포세이돈 재단과 그 블록체인 기반의 기후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재단은 리버풀의 새로운 기후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향후 12개월 동안, 1년 동안 리버풀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시의회와 재단이 이제 협력을 통해서요, 2030년까지 개인과 기업의 활동에 따른 기후 영향을 4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기후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기후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또 좀 보다 진보화된 그리고 미래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첫 시도 기후 친화적 도시를 만든다는 데에서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새로운 발상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포세이도 재단은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네, 일단 포세이도 재단은 몰타의 법인을 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한 물품 위치 추적 기술과 함께 실생활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추적을 하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분산화되고 이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탄소 양을 추적해서 기후의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포세이돈 재단이 미국의 아이스크림 기업 베넨제리와 기업 활동의 환경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는데요. 조 앤더슨 리버풀 시장은 포세이도 재단이 이제 전 세계에 정부와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력으로 리버풀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리버풀이 이미 2,000개 이상의 도로에 15,000여 개의 절약형 백색 LED를 설치를 해서 전력 소모를 82%만큼 절감하는 등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리버풀 시장 조 앤더슨 리버풀 시장의 말에 따르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과 기업, 정부의 기후 변화를 예방하고 대처할 기회를 줄 수 있다면서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 활용이 돼서 기후에 친화적인 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줄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G20이 밀어주는 비트코인입니다. G20이 밀어주는 비트코인, 어제 구체적으로 좀 대응안이 나왔나 보죠? 네, 대응안은 안 나왔고 어저께 제가 G20에 대한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을 일보 전진이라는 그런 가이드 한 줄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에서는 G20 암호화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안 나서 또 급락을 한다는 예측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약간의 횡보장이 있다가 다시 좀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다시 아침에는 하긴 했는데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G20의 경제 시장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는 볼 수 없지만 암호화 자산의 기반인 블록체인과 또 그를 비롯한 기술 혁신이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본다고 했는데 이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업계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를 것이다. 그리고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 그 저가 저점에서 이제 좀
6,000달러 그 아래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회복을 하면서 조금씩 상승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원래 4월에 있었던 게 7월로 미뤄졌고 7월에 있었던 게 또 10월로 이제 미뤄졌거든요. 그 이유가 G20의 경제 수장들이 아직 국가들만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법안을 만들기에는 그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 규제안이 한번 정해지면 또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G20에 대해서 좀 10월 달로 미뤄진 상태고요. 어쨌거나 G20의 입장은 어떠한 법정 화폐는 아직까지 인정이 안 된다. 하지만 그 기술은 유익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심한 규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좀 요동칠 것들은 당분간 없어서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10월달 예상하건대 10월달도 이 입장이 크게 바로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그 외에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아무래도 시가총액도 높고 대표적인 암호화폐 삼총사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의 그 시세가 지금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 그런 선물의 골드가 있고 금의 안정자산으로 뽑히면서 우리도 증시를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골드처럼 사실 암호화폐에서도 비트코인의 어떤 대표적인 시세, 골드 같은 좀 안정자산으로도 보여져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것들은 좀 흔들리지만 어떤 큰 호재나 좋은 이슈가 있었을 때는 비트코인은 함께 오른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 G20 회의에서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일부러 미루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 정부마저도 좀 입장을 미루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입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 멘토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거나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입장을 보류를 하는 게요. 원래는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는 그 다들 당의 어떤 표심, 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좀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암호화폐 시세에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거는 좀 미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좀 정비가 안정화되면 또 세계적인 추세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섣불리 허용을 하기도 그리고 규제를 엄격하게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국가들의 추세를 보고 있고 또 G20의 결정에 따라 한국도 거기에 따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부정적인 요소에서 긍정적으로 세계적인 거대 투자 자본들이라든지 회사들이 규제들을 조금씩 완화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또 큰 손들이 들어오면서 활기를 찾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한국이 전반적으로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보수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에 대한 완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연말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룰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도 섣불리 이게 결단할 수 없기 때문에 G20조차도 이렇게 미루는 거기 때문에 한국도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지켜보되 하지만 시세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중국 주식과 해외 선물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